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님이고요. 2016년도에 발행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조항은 60조 국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약,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조항 몇 가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것은 헌법 조항만 적힌 책인데요. 되게 조그만한 책입니다. 우선 73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여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약을 다른 나라들과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전포고라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강화라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것에 관련된 서로 간에 뭔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또 제6조 내용을 보시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약이 체결되는지를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73조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 비준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60조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라고 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과정의 시작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뒤에 동의를 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군인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머물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조차도 국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세부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낯선 단어가 많은 것 같아서. 60조 1항 조약은 가입하는 국가들 사이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이다. 조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체결은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외교행위이므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체결하고 공포한다.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약의 체결과 공포는 입법행위이다. 그러므로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국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법을 만드는 입법 행위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약 자체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항은 7개 유형의 조약을 열거하였다. 국제조직이란 국제기구를 말한다. 우호통상항해란 다른 나라의 국민이 국내 입국, 거주, 무역, 항해 등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강화조약은 전쟁하던 국가끼리 전쟁을 끝내면서 평화유지, 포로 인도,
영토 할양, 배상금 지급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의 조약이다. 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7개 종류의 조약은 사실상 거의 모든 국제 조약을 포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7개 유형에 해당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자유롭게 체결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실제 조약이 7개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엇이 중요한 국제 조직인지, 주권을 제약하는지 아는지, 어떤 것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아무도 명확히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내용은 저희 헌법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시 보시면 주권의 제약, 어느 정도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고 아닌 것인지,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든 실행을 하면 재정적 부담은 세금, 조세라는 행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다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에 해당된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어떤 대통령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모든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조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된 그런 법률이 있고, 여기서도 그런 법률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왜 국회의 동의를, 입법권을 가졌지만 모든 조약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것, 전쟁을 끝내는 것,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리고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국제 교류, 약속에 대한 것들, 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까를 봤을 때, 국회는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큰 삼권 분립 주체 중에, 그러니까 국회, 정부, 사법부 중 유일하게 우리가 전체적인 인원을 뽑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국회 자체는 사실 의미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제일 크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대표적인, 대표의 위치가 제일 가까운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조 2항으로 넘어가면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전쟁과 평화에 관한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이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통령의 행정권을 입법부로 하여금 적절히 견제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네, 전쟁에 대한 부분, 군대를, 우리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을 전쟁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도록 하는 것은 되게 국가 안보로도 큰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하도록 따로 또 적어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류란 군대가 어느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데 주둔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외국 군대가 국내에 머무르거나 국군이 외국에 가서 체류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평화 유지 목적인지 아닌지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전포고는 어떤가? 선전포고란 특정한 상대 국가에 대하여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일방적 의사 표시이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는 의미다. 먼저 전투를 시작하는 행위는 침략이다. 그렇다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5조 1항과 어긋나는 규정이 되고 만다. 선전포고는 아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제5조를 아까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 내용입니다. 헌법 총강은 여기 9조까지인데요. 총강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리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침략을 하는,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진 않는다.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사실 이 조항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침략적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뭐 어떤 나라를 제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전쟁이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침략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예전 같으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지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를 대고 네, 전쟁을 하니까요. 이것 자체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다가 여기 선전포고라고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말과 또 맞지 않다라는 저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선전포고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권한도 사실 선전포고가 있고, 국회도 물론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얻고 있는데, 선전포고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 국회가 동의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아 보이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불합리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전포고 자체가 있는 것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또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국회 동의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원해서 조약을 했는데, 조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체결을 하면 그게 약속을 한 것으로 된다고 해요. 국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 6조에 보시면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조약 내용은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뭐 해당될 수 있지만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떠냐 했을 때, 전쟁 같은 경우도 선전포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국방이 움직일 수는 없고, 대통령 개인의 뭔가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전체가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찾아보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회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서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이런 조약에 대한 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권리는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체결을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선전포고, 이런 전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 등이 이런 권한과 동의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맞을지에 대해서 스스로는 전쟁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항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